먼저 우리 김희태 연구위원님의 부천 바다론과 일제가 왜곡한 지명 관련해서 연구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시간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기본 30분. 기본 30분이면 제가 한 25분쯤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태입니다. 우선 이제 요즘에 뭐 이것저것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간단히 썼는데, 저 뒤에 있는 책 새로 쓰는 부천의 지명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쓴 거 1차로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제가 왜곡한 지명이라고 알려진 성주산, 그 다음에 대산동, 원미산에 대해서 또 이 글에 나온 거는 다 안 되니까 그 PPT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천시사 지명률에는 아시겠지만 이 강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천에 살던 분의 대부분이 바닷속 10m 이하에서 사셨다는 결론에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해 바닷물이 깊은구지까지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구지면은 거기가 해발 40에서 50m예요. 거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병인철도도 이 바닷속에 있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약대 가는 수도길이라고 하는데도 지하 한 3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상식을 떠나서는 역사고 뭐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과 상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천시사가 지금 뭐 이거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상만화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통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성곡동에 나온 거에 보면은 뭐 사후계까지 뭐 바닷물이 들어오고 배가 떴다 그러는데, 저는 약대가 고향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지하 바닷속 20m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거 엉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미 대장동 원정동이라는 그 마을지, 그전에도 물론 2번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부천의 지명률에 이런 데서 호불호의 실상을 한번 밝혀보고, 그 다음에는 최근 광역시 잘 아시겠지만 성주동에서 대산동으로 옮겨가고 복잡한 관계가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개인의 주장일 뿐이고 우리 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밝히고, 저희가 이 성주산, 원미산, 그리고 대산동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의 견해로서 한번 종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천 바다로는 자연과 역사를 거스르는 거짓말,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정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주장입니다. 비상식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1925년까지 여기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 400년을 살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천이 토박이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그럼 어부의 자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천에 어부의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죠. 그 다음에 부천에서 배라도 한 척이 있어야 되는데 배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부천에 아주 최고 부자라고 일컬어지던 약대 한일정미소 그분도 배 부렸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배가 한 선단을 뿌려야 될 정도인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뜬 보면은 이게 사입이거든요. 비슷하지만 가짜예요. 얼뜬 보면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 근데 이 사람들한테 통하고 나니까는 뭐 어디든지 다 바닷물이 출렁거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지명변천인데, 지명변천으로 해가지고 뭐
지부토군이 어떻고 장제군이 어떻고 길이 써놨는데 저는 뭐 그거는 잘 몰라요. 내가 이제 배운 거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우리 대가이신 민근기 교수님께서도 아마 잠깐 언급해 주실 텐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기가 안남도구였어요. 아마 해설사분들 아실 거예요. 안남은 뭐 바다 물이 이쁘고 술 거짓말이에요. 안남 고려 때 수도가 개경이에요. 개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 안동, 안석, 안북, 안남 이렇게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하는 방향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놨죠. 원래 우리 이 안남도구가 원래는 전주에 있었습니다. 전주에 있다가 시대에 따라 변해요. 그러다가 고부로 갑니다. 고부. 전라남도 고부 갔다가 영암 갔다가 그다음에 우리한테 왔다가 잠시 다시 폐쇄됐다가 다시 온 게 안남도구예요. 안동도 원래는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옮긴 게 지금의 안동이에요. 거기 지명이 그래서 안동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바닷물이 어쩌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어이가 없어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시켜놨어요. 그다음에 그 지지자료를 통한 부천 바다론의 화상 탐색 그런데 부천 바다론은 지명률의 저자가 만든 그냥 상상 속의 공상소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굴포천 조창이 있습니다. 뭐 바다가 있는데 뭐 굴포천이 어떻고 굴포천이 바람이 30m 속에 있는데 천이 어디 있어요? 이건 개여울로 끝나는 거예요. 나가면은 굴포천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신호식 의원이 한다리 사람이에요. 옛날에 큰 다리가 있어서 한다리인데 이 한다리 분들도 거기에 지하 물속 30m에다가 큰 다리 만든 아주 훌륭한 토목공사를 하실 수 있는 동네 분이라고 내가 비하한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창 조창 해가지고 구지리에도 사창이 조창이 있고 그런데 조창이라는 게 세곡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곡선 들어오려면 최하 세곡선이 1000석을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왜 들어오냐고 왜? 그냥 바로 한강으로 올라가 버리지. 여기를 들어와서 여기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가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이 양반이 이 세곡선이라는 거 역사를 모르니까 사창이라고 하는 게 대원군 때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건 책을 참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무슨 세곡선 오면서 구질에 창골이 있었고 그런데 조창도 이게 이제 그 배를 움직인다는 조자인데 또 아침 조자를 써놓으셨어요. 새벽에만 여는 창고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천 바다랑과 부평 수리조합 그러는데 1925년부터 서해조소를 막고 지금 저쪽 김포 쪽 거기에다가 막고 평야로 만들어서 곡창시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어떤 보면 맞아요. 그럼 서해조수가 들어오는 걸 막았어. 그럼 막고 그물을 다시 퍼올리면 그물은 뭐겠어요? 바닷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막아가지고 곡창지로 변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서부터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갯벌을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땅은 아마 여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최하 10년은 기다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아예 농사 지은 게 아니라 이 생산량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쓰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바닷속에 만들어진 인천 수도설로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제 고향 약대로 지나가는 수도길이에요. 지금도 수도길이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철도고 해발 40m가 어디에요? 신곡동까지 들어왔다면 해발 40m예요. 근데 약대 거기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그럼 30m 밑에다가 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길을.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래서 그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그걸 넓게 쌓았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도길은 높이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밑에서 30m를 막으려고 이거 싸면은 일본이 15m 쌓다가 쓰나미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흙으로 30m를 쌓아가지고 바닷물을 막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4km 이상. 그 다음에 마을지와 관련해서 이건 재작년에 나온 책이죠. 재작년이에요. 그 해발 40m의 기초까지 서해의 조수가 밀려왔는데 그분이 써놓은 게 해발 15.2m가 대장동에서 제일 높은 데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대장동 사셨다는 분들 거짓말이에요. 바닷속에 산 분이. 육지로 남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장에 오는 대제이라는 거예요. 대제이. 대장이 대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장은 경기도에서는 장을 우리 여기 문어미 고개라고 있어요. 요 사단 앞에 그 물너미 고개거든요. 물너미 고개. 그 한자로 수연이라고 써놨어요. 수연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어미 고개인데 그게 무너미가 무내미로 됩니다. 이몸 역행동화 학교를 해결하고 가듯이. 그래가지고 무내미가 됐다가 그것이 이제 무내미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에서 대제이로 됐다 대제이로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 그 우리 아저씨 중에 종자 돌림인데 종성이라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지금 자꾸 오셨지만 종성이라고 안 그래. 종세이. 종생이에서 종세이로 바뀌는 거거든. 무슨 이가 무슨 어원이고 뭐 장소를 가리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지명유래를 해놨어요. 그다음에는 그 원정동도 마찬가지예요. 원정동도 우리 동네에서 원정이라고 안 그래. 원쟁이에서 이를 모음이 하나 첨가가 돼가지고 원죄이로 되는 거거든요. 다 원죄예요. 원죄. 어디 사냐 원죄. 원정동 사면서 이건 요새 분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어원은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대역이 있었다는 또 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약대역 운운하면서 하는데 어느 그린다는 보니까 약대역이 거기 있었다고 표시를 해놨더라고. 그건 내 친구가 살던 집이에요.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계남고등학교 앞쪽에 김승진이라고. 걔가 어려서 거길 살았다는데 그걸 여기라고 써놨어요. 이러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거기를 뭐예요? 25분 될까봐 시계 봤습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성주동에서 대산동으로의 명칭 변경 경위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 7월 1일부로 대동제가 실시가 돼요. 그 전에 시장님 계실 적에 대동제를 위한 어울마당을 쭉 만들었는데 그게 기초가 돼서 대동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8일 날 부천시 광역동 세력의 일제 잔재가 있다고 부천 타임즈에 나왔어요. 그게 난리가 났죠. 이건 일본의 기둥이 어떻고 나오니까. 그러면서 성주산은 원래 대골산인데 와우산으로도 불리던 산인데 일제가 1911년에 성주산으로 왜곡했다. 이라니 바닥 뒤집혔어요. 그러니까는 2월 22일 사계동 주민들 명칭 변경 민관 협의체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당시 부천문화원 형통문화연구소 우리 양정기 연구위원께서 보증 자문을 맡았어요. 요청이 와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수십 개의 지도에 대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곡 본동이나 시흥시 대야동에서도 똑같이 대골산으로 부른다. 이러면서 거기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산동이 됐어요.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고 투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성주동에 투표하면 친일파예요. 그렇죠? 성주동 아니고 대산동을 오면 그 친일파가 아니야. 만약에 제가 성주산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했다면은 거기 보니까 옛날에 그 부천의 최고의 그 랜드마크인 한다리 홍요가 3개가 있는 한다리가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대교가 보이는 산이다 해서 대교산으로 했다. 손들어 그런 거 안 들겠어요? 성주동 들으면 어떻게 돼요? 친일파가 되는 거 봐요. 이런 졸속을 행했다는 게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송주산이 이렇게 이제 백골산에서 와우산에서 송주산으로 됐다. 송주산은 일제가 1917년 이곳에 신사를 걸치면서 일왕을 바꾸는 성스러운 기둥 같은 산이라는 의미로 송주산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 자료로 내놓은 게 현 송주산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대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기에도 여기 대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여지도 그다음에 이거 부평부 지도인데 부평부 지도에도 그 대산이라고 가운데 여기 대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고 송주산과 원미산 지명은 간첩대가 만들었다 이랬어요. 간첩대는 1894년도부터 1906년까지 첩보장교들로 해가지고 한반도에 몰래 들어왔는데 그때 목축 신속도를 제작했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1894년이 아니라 그 전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서부터 1894년까지의 측량한 지도를 가지고 1차 지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94년 5년 요 청일전쟁 때 들어와가지고 1905년까지 지도를 하나 만든 게 요게 이제 2차 지도. 그 다음에는 한일 나라를 먹고 나서 만든 거, 토지조정 사업 때 만든 거게 3차 지도예요. 그런데 1차 지도에 목적 신속도로 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 작성 시에 설명이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없는 것은 간첩대를 이유로 만들었다. 송주산과 원미산이 이때 생긴 지명이다. 이랬는데 그때는 이걸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는 건 그냥 다 놔뒀어요. 목축 신속도는 비밀 측량의 신속 제작을 위해서 채택했다 이러는데 그게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지도 제작 수준이 초보 단계예요. 그래서 삼각 측량법에 의한 정밀 측량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람들 기술이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래가지고 목축 신속도 이상의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측이라고 그래가지고 발걸음으로 재고 그다음에 삼각 측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한 측량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고도를 재고 심지어는 200m 이상 그 산 고도가 차이 나는 것들이 무수히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기존에 알려진 산 이름을 기재하고 산 이름이 알 수 없는 것은 목측한 해발 고도만 표시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거는 일제시대 때도 많이 그때 일제시대 때도 산 이름 많은 것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주산과 원미산은 그럼 조선 총독부가 지지자료에서 왜곡한 것인가? 일제가 측량을 위해 인위적으로 지명을 새로 만들었는데 송주산과 원미산은 이때 지은 지명으로 원미산 조종리라 하였다 이랬는데 조선 지지자료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물론 총알은 일제가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만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1911년에 합방을 하고 이놈들이 1914년에 동명 이런 걸 다 통합하고 자기네 편한 대로 만들려고 1차 미리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는 다 면장이니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이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던 시대가 아니었고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다 조사해놓은 게 필사본이에요. 저기를 쓴 것도 아니고 인쇄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조선 총독부가 왜곡을 할 새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왜곡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1911년 원미산은 왜곡된 것이고 1915년 지도의 원미산은 오기되었으며 이건 이제 눈썹 밑자하고 아름다울 밑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자 뜻과 발음을 풀어서 부른 것일 뿐 멀리 보면 후대에 만들어진 지명이다 이랬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 보시면은 원미산이라고 써놓고 요 밑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걸 사실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한테 귀중한 자료가 된 겁니다. 머루미산이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이 머루미산을 한자로 만든 것뿐이지
월미산이 이 거꾸로 여기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월미산의 원래 명칭이 월미산이에요. 이걸 한자화 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눈썹미가 됐건 뭐 아름다운 미가 됐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마루도 조종미라고 써놨는데 여기 보면 조마루 이렇게 써놨어요. 조마루가 먼저예요. 조종미가 먼저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역골도 역골이라고 썼어요. 역곡이라고 쓰질 않고 한자는 역곡이라고 써놓고 역골이라고 그 일본 가나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볼 적에는 지도에서도 원미산이 일제 그 명명문이 아니 일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게 스스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산동으로의 동명칭 졸속 변경에 대한 검토인데 1977년 최웅렬 선생님께서 부천 향토사를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토박이들이 대골산이라고 고증했다. 그러면서 이건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양반이 부천예종 창간호에 그게 실려 있다 그랬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기록이. 그래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88년 부천시사에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산이 도대체 어딘가. 근데 이게 1698년에 부평구 읍지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석천이라고 나와요. 옥산이 나오고 석천면 옥산면 여기는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 생긴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산 이름이 없는데 요걸 좀 대상으로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뒤에 나오는 지도 그림이 비슷해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1750년대 해동지도예요. 여기 대산이 나옵니다. 대산이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석천 옥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주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대산을 했으니까 애매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842년에서 43년 사이에 만들어진 부평구 읍지 옥산면하고 석천면이에요. 이 뒤에 대산이라고 이 지가 나와요. 옥산면은 여기 있고 석천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산이 있어요. 물론 이게 요즘의 작도법에 의해서 항목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산이 여기 분명히 나오는데 앞에 저 지금 본 지도하고 이 생김새가 비슷해요. 그건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에는 소래산만 되어 있습니다. 소래산이 되는데 소래산에서부터 우리가 이 소래산 여기 한남정맥이거든요. 한남정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수리산역이 있는데 수리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양산까지 와요. 그래서 김포반도 쪽까지 이어지는데 한남정맥 중에서 대산이라는 표시는 없고 소래산만 나옵니다. 그래서 소래산에서 다시 양천, 개화산까지 뻗어나가고 앞쪽으로 좀 뻗어나가고 온 게 이게 삼경도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에는 소래산만 표시가 돼 있고 이게 1872년, 71년 경기읍지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옥산면이 있고 석천면이 있어요. 여기 산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 대산이 있어요. 이게 소래산이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1872년 여기에도 뭐 마찬가지로 석천면이 나오고 옥산면이 나오고 이게 대산 생김새가 거의 똑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899년에 만든 지도인데 여기 석천면이고 여기 옥산면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산은 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도 한 7, 8개 중에 한두 개,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 한두 개를 빼놓고는 이건 거의 확실시되는 대산에 관한 자료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가지고 한두 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대산동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원미산 이게 일제가 만들었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 대산에 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에 관한 거는 저희가 직접 시흥시도 가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는 대야동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대야동 가면은 윗대야 아랫대야가 있어요. 그게 대야동인데 대골이라고 실제로 일본어로 써 있습니다. 거기 대골로 써 있는데, 그 소래산 밑에, 그러니까 소래산이라고 쓴 밑에 어디에 있냐 했더니 거기에 대곡이라고 써 있어요. 대골에 있다 이거예요. 대골에 있다. 그럼 거기서 대골이라는 게 대산이 있는 골짜기라는 건데, 큰 골짜기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대산은 그 소래산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오정에 관한 건데, 이게 1995년에 해방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오정을 오정으로 고쳤어요. 한자를 고친 거죠. 근데 이게 식민잔재 이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에 경도돼가지고 하여튼 누구라도 일제잔재를 얘기해야 돼. 그래서 오정이라는 걸 오정으로, 나홀자의 고물의 정자를 이렇게 고쳤는데, 이게 일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연도별로 전부 다 조사해 놓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오정에 쓰인 한자어는 다서도, 오동나무, 다서도, 나오, 정자는 정자정, 우물정, 고물의정, 이런 것들이 막 혼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제가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그 일제 잔재 그를 청산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여기에만 매달려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불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적으로나 혹은 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행정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천시 지명선정 과정에 대한 유감인데, 명문만을 내세운 특별개식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안 된다 이거죠. 형식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한번 보고, 그다음에는 부천시 그 짜깁기식 지명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저 신호식 위원께서 자꾸 그러시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너무 이제 주마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쉽게 고치지 못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그냥 묶어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못 고치지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느 계기가 되면은 그때 고칠 수 있는 계기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걸 좀 고쳐나가자 하는 얘기죠. 지금 뭐 이거 당장 고쳐가지고 이게 고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청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민의 60%가 일단 찬성을 해서 도장을 나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뭐 중앙위원회 심의까지 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한 2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60% 받으려면 아마 우리 그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뿐만이 아니고 문화원 전체 식구들이, 이사님들 포함해서 문화원 식구까지 다 동원해서 한 1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동네 하나 오는데. 근데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연구소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우리 알고 있자. 근데 고치는 것은 시청의 몫으로 남겨두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좀 마음도 개운하고, 항상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개운치가 않았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적에는 전문적인 연구소, 개인이 물론 훌륭하죠. 개인도 훌륭합니다. 우리 여기 주장한 양경직 의원도 뭐 부천시사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이거를 저 시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할 적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지 말고 정식으로 문서로 보내주시면은, 우리 연구소 의견으로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드리면은 설사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연구소가 지는 겁니다.
시에서 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시에서도 어떤 바람막이가 되고 우리는 더 열심히 실수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이 연구소에서도 더 연구를 하고 특히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향토문화연구소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바로잡도록 틀린 게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 계시고요. 앞에 쭉 내용들 여태까지 저희가 수년 동안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기존의 내용들과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 내지는 또 새로운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연구 모색 파트가 있습니다만 조금 그동안 저희가 내부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진행됐었다는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 부천이 바다로 일명 부천 바다론인데 기존의 그 향토문화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외부에서 부천의 과거에 바닷물이 들락날락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학설처럼 진행이 되어 왔었고 부천 향토 공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에 상당히 반대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라든가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한번 포인트를 좀 집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은 다 하셨는데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그 대산동을 대동제를 만들면서 원래는 성주동으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성주동으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누가 다른 분이 성주동은 이방을 모시기 위한 성스러운 산이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일제 잔재로 해버리니까는 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거기에 주장을 하면서 성주동이라고 성주산이라고 나와 있었던 건 이미 1911년서부터 문헌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신사를 짓기 시작한 거는 17년선하고 36년선이 있습니다. 근데 신사는 굉장히 나중에 졌는데 산이 좀 벌써 져 있어. 수년 전에 성스러운 신사를 짓기 위해서 이름을 전했다라고 하는 논리도 안 맞고 그리고 요 주변에 보시면 성주산이 냉정하게 그렇게 대단한 산으로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요 뒤에 뭐 산에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은 성주산은 뭐 200m 수준이고 소래산이 실제 300m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주변에서 가서 보면은 소래산이 굉장히 우뚝하고 멋있습니다. 지으려고 그러면 그게 또 실제는 대산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신 대로 성주동이 일제 잔재다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 잘못됐고 이게 시가 놀래가지고 이거를 안 돼 그러면 저 대산을 바꿔도 대산은 소래산이고 소래산이면은 시흥시도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저 송내동이라든가 대산동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흥시 뿌리 되셨어요. 냉정하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론을 제기했었고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이후에 질문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혹시 저기 예 질문을 조금 먼저 좀 짚고 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최근에 말이죠. 그 권순호 씨가 부천신문 발행하시는 분이 시의회에서 무슨 그 부천시장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강연 얘기에 따라서 참석해 봤었거든요. 사회 조소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희룡 부천지부 쪽에서도 또 이제 얘기해서 역시 그 얘기 조소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으면 수치로 좀 한번 더 자료를 또 확실하게 수치라고 하는 거는요. 그 간만의 차이를 뭐라 그러니까 그 파고가 아니고 어떤 만조일대의 높이와 그죠? 그다음에 간조일대 최대한 최도의 높이가 얼마인데 그게 인천에는 어느 정도였고 부천은 어느 정도였고 뭐 여기 이제 여기 한달에는 어느 정도였었다. 그렇게 비교를 하는 수치상으로 좀 더 구체화했으면 그냥 우리가 바닷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는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주산 얘기는요. 제가 그 부천시 모 의원이, 시의원이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뭐 나는 이제 아니고 뭐 이제 들으니까 없다고 했는데도 자꾸 묻길래 저희 제가 우리 친척 중에 하나 일본에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지나가는 소리로 혹시 일본의 모든 신사가 있는 동네 뭐 어디 산골짜기도 좋고 지방에도 좋고 오래 살았으니까 한번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신사와 성주라는 말이 연결되는 게 있나 한번 좀 알아봐달라. 이거는 그렇게 무슨 자료로 사용할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한 6개월을 뭐 이렇게 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서 전혀 관계 있는 데는 못 찾았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이건 뭐 재료로는 밝히기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성주라는 말은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성주매는 관습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성주매지 않습니까? 또 성주풀이를 하고 각 개인마다 아주 오래전에 각 가정마다 그런 의미의 성주가 아니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 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예, 지금, 예. 아니 그냥 그 필요 없이 네. 저도 제가 한 가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이제 여기서 부천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지금 80대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 성주상은 저희가 어렸을 때 듣질 못했는데 저도 기풍구절 이런 거 듣고 아까 말씀한 아래때 꽃대꼴은 많이 들었어요. 그쪽에.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렇게 거기서 뒤쪽이거든요. 우리는 이쪽에 앞쪽이 보는 거고. 근데 그래서 그건 그것도 퀘션이 돼요. 성주상 과연 듣지 못했는데 이런 거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원미사는 저희가 이제 원미산을 항상 가잖아요. 거기 아침에 매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갔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원미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안골이라고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춘덕상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춘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춘덕이라고 항상 부릅니다. 그러니까 옆곡 그 안동네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부르고 거기에 또 비도 지어놓고 1년에 한 번씩 춘덕산 산신제를 지냅니다. 저희가 이제 댕기면서 이래서 이제 어떤 때는 그 산을 다니니까 조금 이제 좀 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춘덕산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이쪽 북학교 쪽입니다. 북쪽평야.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멀리서 보이는 산이기 때문에 근데 아름답다 이래서 원미산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래 토백이들은 거기 춘덕산이라고 한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주라는 말은 일본 냄새가 사실 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적에. 근데 그때 언제 저희가 이제 세례 살 때, 그러니까 80년 전이죠. 그 이상은.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남학교 뒤로 하옥에 넘어가는 곳이 언제 됐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때는. 그러나 1학년 때, 2학년 때 저희가 이쪽 성주산하고 이쪽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신사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감리교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이 저쪽 산도 뭐가 있을 겁니다. 그저 저기 소사동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데 아무 모르고 그리고 보지도 않고 이런 걸 얘기한다는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보고요. 그럼 또 이러한 자리에 이것을 갖다 지명으로 한 번 더 일을 하려면 여기에 바닷물이 왔다는 저도 한 번은 들었어요. 그 권순호 씨가 그분이 그걸 갖다 주장을 하면서 여기 부천문화원 이사했을 적에도 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더랬어요. 근데 그분 얘기의 기억은 여기 저 갯벌을 파니까 배 조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한 것은 없어졌는데 그분이 제가 나중에 알기로서는 곳곳이 관계되는 데 가서 아마 한 4, 50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곳곳이 자기가 아는 연락되는 데 가서는 다 부천시가 바다였었다는 것을 갖다 주장하고 다닌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그래서 그 아까 잘못된 것도 많은 뭐라고 전파가 됐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에게 인식을 시켜준 그분으로서의 공로가 큰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아닌 거는 이런 세미나에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이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해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을 안 해보셨는지요? 안녕하세요. 보시라고. 아, 그러긴 그랬나요? 예. 누차 그 먼저 이거 지명록에 쓰신 분도 누차 얘기했지만 오시지 질문을 조금 더 받은 다음에 포괄적으로 네. 설명을 그 질문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부천문화원 향토연구소에 부천 개명 앞으로 계속하는 그러한 연구를 위임받아서 여기다가 시청하고 해서 여기다 그런 걸 둬서 항상 연구를 해갖고 그때마다 증거가 나왔을 땐 발표하고 시청하고 그런 하나의 그 상설기관이라 할까 그런 걸 한번 제안해보면 어떤가 하는 시청에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혹시 저는 우리 집안이 1939년 초반에
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북에서 내려와서 벌막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내려오자마자 농사를 짓는데 서해 조수론에 확실한 반박이 되겠지. 무슨 바다에서 우리가 고기 잡는 것도 아닌데 농사 졌다는데 그 어떻게 바다론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해설사님 혹시 저기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하고 조금 관련되는 내용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알고 계신 근데 내용하고 한 가지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배달이 사실 거기까지 물이 들어와서 배달이가 됐다거든 인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더 오래된 옛날 혹시 그런 것도 근거가 있나 없는가는 퀘션을 가졌어요. 왜 어떻게 그런 걸 보고서 충분히 뭐 그동안 네. 저기 바다론에 대해서 사실 반론을 하는 입장은 굉장히 적었었고 네. 굉장히 또 그걸 바다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으로 상당히 많이 거꾸로 이제 모르시는 상관이 없어도 들어왔어 그러고 갸우뚱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심을 가지고 듣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또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일반 분들은 뭐 바다론 냉정하게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실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 향토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게 더 많이 전파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들으셨던 내용들하고 오늘 잠깐 했는데 뒤에 책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조금 더 첨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질문 사항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우선 그 아까 이재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도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는 4페이지에 제가 고도대로 쭉 이건 부천 시사에 나온 그 자연환경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고도대라는 해발이에요. 해발 40m, 50m 신고 깊은 구지가 해발 1m 이게 다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연사 하신 분들이.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원미산 선생님 춘덕산이랬는데 사실 춘덕산 산재는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60년대 와서 만든 거라고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어느 책인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동하신 분들이 그때 청년들이 주동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배다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인천 앞바다가 가까운데 바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한강의 끝이 무슨 산성이에요? 문주산성. 문주산성 거기 있는데 유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거기가 한강의 끝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다라고 그래요. 그 바다는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 깊은 구지까지 길이로 따지면 한 40km가 됩니다. 이게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한강도 굴곡이 져 있고 그러면은 바닷물이 거기서부터 하루에 2번을 깊은 구지까지 40m를 치고 올라왔다가 또 6시간 뒤에 내려가고 또 올라오느냐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한강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올라왔다면 거기는 한강이 이어서는 안 돼요. 지금 바다론 논리대로 한다면은 지금 일산 신도시 거기도 다 바다였어야 돼요. 멍창 바다여가지고 적어도 마포 일대까지는 다 바다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30km 이상을 올라갔다가 여기를 갯벌을 만들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근데 얘기예요. 마포에는 옛날에 그 바닷물이 좀 여기도 들어왔어요. 불보천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마포가 그래서 그 바닷물이 만조일 쪽에 이 강물을 치고 올라오니까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냐면 지금 영창동 앞에 거기에 섬이 하나가 있어요. 밑에 있는 모래톱.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 서해 조수를 잘못 맞추면 거기서 배가 좌초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끈도 마찬가지죠. 손돌목도 마찬가지고 간만에 차가 한 10m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면은 지금 구로공단 이쪽도 다 바다여야 돼요. 거기가 해발 2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배다리 관계는 배다리가 옛날 배다리 시장 선생님 가면은 이렇게 갯벌 위에다 만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화장실 푸셋이 화장실 있는 데를 가보면 미치겠벌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가 바다 만조 때는 거기까지 물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배달의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다가 어떻고 갯벌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퇴적층입니다. 퇴적층. 소위 얘기해서 여기서 막 물이 계속 불보천 쪽으로 흘러가니까 저 흙을 갖다가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부천지사에 나온 기록을 보니까 그 어디에 저 청산대교 지나가지고 성산대교에 있는데 그 우리 양수장 있는데 거기가 퇴적층이 4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m. 그러니까는 여기에 무슨 갯벌이 어떻고 이거는 퇴적층과 갯벌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마무리 시간을 그냥 원래 시간보다 조금 더 추가를 좀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부천 홍토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두 가지 이슈라고 저희가 좀 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시청이라든가 좀 큰 데서 전체적으로다가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의 멤버분들한테 이 자료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공론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김희태 의원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